반갑습니다. 스타트업 SQL 교육 크리에이터 유일한입니다. 오늘은 SQL을 배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에서 1번 기본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기본 지식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ERD입니다. ERD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도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합니다. 크고 복잡한 건물을 지을수록 디테일하고 잘 설계된 설계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크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디테일하고 잘 설계된 ERD가 필요합니다. ERD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SQL을 배우는 데 있어 ERD를 잘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SQL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데이터를 더 잘 다루고 싶다면 ERD라는 것에 좀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ERD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정도만 살펴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진도를 나가면서 ERD를 살펴보는 법도 간단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ERD는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가상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설계한 ERD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등의 커피를 주문할 때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러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RD는 논리 ERD와 물리 ERD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건 논리 ERD고요. 논리 ERD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업무 담당자 등 모두가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에 가깝게 설계된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용어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매장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아,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논리 이야기를 통해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D를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네모들이 몇 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네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네모 하나하나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는 저장 구조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매장, 회원, 주문, 상품, 기준 코드, 이벤트 등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안에는 테이블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속성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매장 테이블을 보시면 매장 아이디, 매장명, 매장 면적, 테이블 수, 오픈 시간,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컬럼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ERD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SQL을 작성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 ERD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ERD는 논리 설계의 결과를 실제 구현할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설계한 ERD입니다. 물리 ERD에는 실제 만들어질 테이블명과 컬럼명이 정의가 되고요. 물리 ERD를 보시면 자, 논리 설계에서 저희가 매장이라고 정의했던 명칭이 샵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문이라고 정의했던 테이블 이름이 ORD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물리 ERD에 설계된 명칭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컬럼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물리 ERD 기준의 명칭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일을 하는 현업의 경우에는 이 물리 ERD에 있는 용어보다는 논리 ERD 기준의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에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업의 논리적인 용어의 요구사항을 듣고 물리 명칭에 맞는 테이블과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리 ERD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테이블과 어떤 컬럼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물리 ERD에 사용된 용어들이 논리 ERD에는 어떤 용어로 되어 있는지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밍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컬럼명이나 테이블명을 어떠한 규칙으로 사용을 할지 이러한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이 규칙이 바로 네이밍 룰이고요. 자, 이러한 네이밍 룰은 크기가 큰 데이터베이스일수록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회원을 MBR이라는 단어로 컬럼명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멤버라는 풀 단어를 써서 컬럼명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을 뜻하는 다양한 컬럼명이 있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이밍 룰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실습할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풀 단어를 사용하도록 네이밍 룰을 사용을 했고요. 여러 단어로 컬럼명이 구성이 되면 카멜 케이스를 이용해서 단어를 연결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명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축어를 예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는 CD라는 단축어를 사용했고요. 넘버는 NO라는 단축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네이밍 룰을 참고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물리 설계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사진적 의미를 찾아보면 컴퓨터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주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주문 데이터를 참고해 커피를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서 우리에게 다시 커피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흐름은 가장 1차원적인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현대의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기술은 더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쌓여진 주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의 선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귀중한 정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주문 빈도, 선호도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프로모션을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인기 있는 메뉴를 미리 준비해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재고 관리, 직원 배치, 공급망 최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컴퓨터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활용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데이터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순환을 만드는 핵심 고리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네요. 자, 소비자는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요. 소비자가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고객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치 돈처럼 소비자와 기업 간에 계속 돌고 도는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핵심 고리라고 말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링크드인을 조금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눈에 보여요. 이러한 직무는 제가 IT를 하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도 잘 보이지 않았던 직무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을 맺자면 현대 데이터는 컴퓨터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과 조직,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 자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언어가 바로 SQL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한 조직이나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데이터 집합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스타벅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매장 데이터, 메뉴 데이터, 주문 데이터, 회원 데이터 등을 모아서 스타벅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SQL을 배우는 것도 관계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NoSQL도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그 비정형 데이터도 다시 정제하거나 집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스템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장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할 줄 알면 돼. 이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 번씩은 보시고 본인이 다루려는 데이터에 맞는 그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SQL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튼튼하게 배워놓고 이것을 근간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씩 늘려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M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뜻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를 RDBMS라고 합니다. 자, 오라클, MySQL, MS SQL 서버, 마리아DB, 포스트그레SQL 모두 RDBMS고요. 흔히 이러한 RDBMS나 DBMS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현장에 가보면 그냥 오라클, MySQL, MS SQL 서버 이런 식으로 그냥 제품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시스템별로 다양한 DBM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스타벅스는 오라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는 포스트그리를 사용한다거나 배달의 민족은 MySQL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시스템별로 다양한 DBM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BMS는 서버라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용량 컴퓨터 위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꼭 서버에만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개인 PC에도 얼마든지 DBM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활발히 사용되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DBMS를 접속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실습을 위해서 각자 PC에 이 MySQL이라는 DBMS를 설치를 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1-4 테이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블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는 테이블 단위로 나누어 저장이 됩니다. 자, 테이블을 이해하지 못하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각 시스템별로 데이터베이스별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는 매장, 주문, 회원, 메뉴, 이벤트와 같은 테이블이 있을 것이고요. 넷플릭스를 예로 들자면 컨텐츠, 회원, 구독, 시청, 컨텐츠 계약과 같은 테이블들이 있겠죠. 배달의 민족에는 음식점, 메뉴, 고객, 주문 배송, 이와 같은 테이블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테이블은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엑셀의 표 모양처럼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컬럼과 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컬럼과 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럼은 열이나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우는 행이나 레코드라고도 부릅니다. 아마도 강의 안에서는 이 레코드란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것 같고요. 한 건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 건의 로우 또는 한 건의 레코드를 뜻합니다. 이러한 컬럼과 가로로 구성된 테이블 구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 시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회원 테이블을 확대해서 표현한 건데요. 위쪽에 멤버 넘버, 닉네임, 가입 일시 이런 것들이 바로 컬럼인데요. 컬럼은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뜻하고요. 자, 다시 말해서 회원이란 데이터는 회원 번호와 닉네임, 그 다음에 가입 일시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에 회원이 가진 실제 값이 채워지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회원 번호가 이렇게 M0010, 닉네임이 준, 가입 일시가 23년 1월 3일 이러한 실제 값들이 채워지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은 컬럼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레코드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테이블을 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이터 집합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이 아니라 회원 데이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주문 테이블이 아니라 주문 데이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데이터 집합을 다룬다라는 개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확장성 있게 SQL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는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DBMS는 무엇인지, 테이블은 무엇인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C가 필요하겠죠.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요. 이 컴퓨터가 준비됐으면 그 위에 DBMS라는 걸 설치합니다.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MySQL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DBMS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크리에이트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테이블 안에다가 드디어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DBMS 설치부터 데이터 입력까지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고요. 테이블 구조, 다시 말해 컬럼과 로우로 조직된 데이터 구조, 이 구조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독립된 데이터를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언어고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에 속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술보다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SQL도 조금 비교적 빨리 배워요. SQL을 잘하는 사람이 단순히 SQL 문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요. SQL을 잘하는 사람은 SQL 문법도 알아야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은 SQL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커피를 주문을 한다. 자, 회원들은 앱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만 실제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 뒷단에서 SQL로 변환이 되어서 SQL로서 데이터베이스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SQL이란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QL 없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언적 언어와 집합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SQL은 선언적 언어입니다. 선언적 언어라는 거는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만 정의하면 되는 언어란 얘기고요. 자바, C, 파이썬 이런 언어는 절차형 언어죠. 그래서 절차형 언어는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도 모두 기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SQL은 이러한 절차, 하우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절차는 DBMS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가 돼서 SQL 성능을 다룬다. 이럴 경우는 DBMS 내부적인 절차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절차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는 DBMS 내부적인 절차예요. SQL을 절차형 언어처럼 작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 집합이 필요한지만 선언을 하듯이 SQL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합 개념, SQL을 작성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 집합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한 문장에 SQL로 필요한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가입한 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조건에 맞는 회원을 한 명씩 찾는 SQL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회원을 한 번에 모두 줘야 되도록 SQL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데이터 변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한 번에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처리하려는 데이터 집합이 너무 크면 성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단위로 쪼개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설명드린 개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진도를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말이 있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QL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툴은 개인 PC에서 DBMS로 SQL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특정 DBMS의 종속적인 툴도 있고, 하나의 툴이 다양한 DBMS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MySQL은 MySQL 워크벤치 C라는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오렌지라는 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DB버라는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DB버의 경우는 오라클, MySQL, 포스트그리 등 대부분의 모든 DBMS를 지원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타벅스 DB 서버가 있고요. 이 DB 서버 아래 DBMS,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 이 테이블들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SQL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원과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앱과 연결된 백엔드 모듈이 있고요. 이 백엔드 모듈은 SQL과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SQL로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회원은 실제로는 앱을 사용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앱을 사용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SQL이 매핑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이러한 분들은 이 SQL 툴을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거나 뭐 변경을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SQL 툴이 아니라 BI 툴이나 리포팅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BI 툴이나 리포팅 툴도 뒷단에서는 결국 SQL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SQL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SQL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ER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는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테이블은 무엇인지, SQL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실습 환경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실습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더 재밌게 SQL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